이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는 거요? 총리가 내무장관에게 물었다. 글쎄요, 총리님. 그런 길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매일 자경단원 4명이 일에서나 생활에서나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다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자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휘둘릴지 모릅니다. 영원히 휘둘리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 간에 집에 있는 짐을 덜어버리고 싶은 가족이 있는 한은 휘둘릴 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어. 총리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저도 다른 의미에서 짐이 된다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시오. 자, 어서 그 생각이나 말해보시오. 총리님, 우리는 지금 분명히 수요와 공급 문제와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일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구려. 우린 지금 죽을 방법이 하나뿐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잖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고전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공급에 앞서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신을 내무장관 자리에서 재무장관 자리로 옮기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구려. 그게 그렇게 다른 게 아니죠, 총리님. 내무부에도 재무가 있고 재무부에도 내무가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다 연통관들입니다. 하던 얘기나 계속하시오. 만일 그 첫 번째 가족에게 문제 해결책이 국경 너머에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또 많은 가족이 그들의 예를 따르지 않았다면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일을 이용하려고 마피아가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소만 우리가 알다시피 마피아는 돌에서 물을 짜다가 돈을 받고 팔 능력이 있는 자들 아니요. 따라서 나는 아직도 장관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요. 간단합니다, 총리님. 제발 간단했으면 좋겠어. 간략하게 말해서 공급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인도주의, 이웃사랑, 연대 이런 가장 신성한 원리의 이름으로 가족들을 설득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에 모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오? 모든 매체, 그러니까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나아가서 팸플렛과 스티커, 가두 연극과 정식 연극, 영화, 특히 감상적인 드라마와 만화 등을 모두 동원해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던 사람들이 회개를 할 것이고 사람들은 연대감, 자기 희생, 동정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곧 죄를 지은 가족은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잔인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삶의 기반을 이루었던 초월적 가치로 돌아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가는구려. 이제 장관을 문화부로 옮겨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 아니, 종교부가 나을까. 장관은 그쪽에도 소명이 있는 것 같으니 말이요. 아니면 총리님, 그냥 그 세 자리를 하나로 합치지요. 그러니까 재무부도 포함하자는 얘기로군. 네. 다 연통관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보시오, 장관. 장관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그건 선전 쪽인 것 같소. 홍보 캠페인으로 가족들이 분별력 있는 영혼들이 모이는 울타리 안으로 돌아갈 거란 생각. 도대체가 터무니가 없으니 말이오. 왜 그렇습니까, 총리님? 그런 캠페인은 그걸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만 이익이 될 뿐이요. 전에도 그런 캠페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장관도 그 결과를 받잖소. 게다가 우리의 관심사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설사 장관의 캠페인이 열매를 맺는다 해도 오늘이나 내일 열매를 맺을 것 같진 않소.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단 말이오. 그렇군요, 장관님. 총리는 자포자기한 것처럼 웃음을 지었다. 이 일 전체가 우스꽝스럽소. 말도 안 돼.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소.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상황은 악화되기만 할 뿐이요. 그렇다면 그리고 두들겨 맞아서 삶의 마지막까지 갔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멈추어선 자경단원이 하루에 4명씩 생기는 것 때문에 양심이 괴롭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자들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요. 경찰에게 돌격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기습을 하는 거죠. 마피아를 수십 명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놈들도 한 걸음 물러나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용을 죽이는 방법은 목을 치는 것뿐이요. 발톱을 잘라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자경단원 4명이요. 장관, 그걸 잊지 마시오. 하루에 자경단원 4명이라고. 우리가 손발이 다 묶여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최선이요. 야당이 제 세상 만난 듯 활기를 칠 텐데요. 우리가 마피아에게 정보를 팔아먹었다고 비난할 겁니다. 정부라고 하지 말고 나라라고 할 거요. 그럼 더 나쁜 거죠. 교회가 도와주기나 바랍시다. 결국 그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엔 그쪽에 쓸모있는 죽음을 몇 건 제공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생명을 구하자는 목적도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거요. 이제는 생명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그건 옛날 얘기죠. 장관 말이요, 옳소. 다른 표현을 찾아야겠소.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총리가 말했다. 그만합시다. 과장한테 필요한 지침을 주고 활동 중지 계획에 따른 업무를 개시하라고 하시오. 또 누메루스 클라우스스에 해당하는 자경단원 25%를 배치하는 그 방식을 두고 마피아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알 필요가 있어. 35%입니다, 총리님. 우리가 당한 패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굳이 지적해야겠소. 슬픈 날입니다. 다음에 험한 꼴을 볼 차례였을 내 자경단원의 가족이 여기서 진행되는 일을 안다면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 거요. 그네 자경단원이 내일이면 마피아를 위해 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생이지 뭐. 연통관 장관, 내무장관입니다, 총리님. 내무부. 내무부란 게 그저 다른 모든 관을 연결하는 관일 뿐이지 않소?